네, 모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작년 여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작년 여름 다들 기억할 건데 되게 덥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작년 여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 부산대학교에서 한번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작년 여름 특성에 대한 강의를 이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목차를 알려드리자면은 그 6월 달에 그 이상 저온, 그리고 여름 장마와 7월 초 저온 현상, 그 다음에는 이제 폭염 원인과 가을 장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 다들 기억하시나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좀 시원하다 했죠? 그러다가 뭐 비가 온다 했는데 짧게 장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덥고 습하고 뜨겁고 타들어가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다가 이제 잠시나마 좀 시원해지더니 태풍 쏠릭 때문에 한번 난리 났다가 이제 바로 가을 장마가 왔던 아주 다이나믹한 여름이었습니다. 장마입니다. 작년 장마는 서울 기준으로 6월 26일에 시작을 했고요. 이건 당시 장마가 처음 내렸던 서울의 모습입니다. 강변역에서 찍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가 안 보일 정도로 이제 호우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습니다. 당시 장마 전선의 모습을 보자면은 장마 전선은 그 850헥토파스칼 상당 온위 기준으로 333 켈빈 이상의 구역에서 남북 온위 경도가 큰 곳인데, 이걸 토대로 보시면 그 당시 장마 전선의 위치는 이렇게 서울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청에서도 실제로 작년 6월 26일에 서울 지역 장마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당시 장마가 어떻게 내렸냐? 뭐 당연히 이제 여름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확장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북쪽에서는 차가운 기단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기단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따뜻한 기단 이 사이에서 이제 기다란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장마 전선입니다. 그러면 작년 여름 장마 특성은 어땠나? 뭐 다들 기억하시기에는 알겠지만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원래 평균은 32일인데 뭐 제주도는 21일, 부산은 14일, 서울은 16일로 거의 평균보다 거의 뭐 절반 수준에 안 되는 수준으로 짧게 내렸고, 비가 짧게 내리니까 당연히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게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붉은색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대조해 보면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한편 장마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좀 시원한 날씨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올여름 시원하겠네, 올여름 별거 아니네 싶었겠죠? 저도 물론 올여름은 뭐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뭐 앞으로 닥칠 일은 뭐 생각도 못한 채 7월 7일날 강남 퀘스 앞에서 찍은 모습인데, 그냥 뭐 가을처럼 되게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이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와, 여름이 이랬으면 되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당시 보시면은 저온 다습한 기단인 오호츠크의 기단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시원한 북동풍이 불고 있었고, 이 북동풍으로 인해서 서울 강도 같은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맑고 푸른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차가운 기단을 암시하는 온도 고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6월달에 있었던 저온 현상과 마찬가지로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6월달 그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었을 텐데, 그 제가 기억할 때로도 그 부산에 있을 때 입김 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면은 그 밤에 이제 공부 끝나고 기숙사로 올라갈 때 상당히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7월 초와 같은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장마가 빨리 끝나게 됩니다. 2018년 7월 11일이라는 아주 이른 시기에 장마가 끝나게 됐는데, 이거는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장마가 빨리 끝난 이유는 이제 티베트에서 더운 공기가 상층에서 자리 잡고 있었고, 이 티베트 고기압의 더운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을 기여하면서 한반도가 말 그대로 위아래로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도 자동으로 만주를 부상하였고, 이로 인해 장마가 끝나버렸습니다. 네. 이 일기도는 제가 지금 봐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수준인데,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이 한반도에 자리 잡는 것은 제가 일기도를 공부한 이래로 처음 보는 현상이었고,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폭염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뭐 만주를 확장하니까 장마전선이 만주를 부상하면서 소멸하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 로컬 헤들리 세포의 중심이 포항 앞바다에 위치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폭염의 원인은 무엇이냐? 작년 폭염을 최대를 기여하는 것은 바로 티베트 상층 고기압입니다. 200헥토파스칼 일기를 보시면은 그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고 되면서 한반도 최상층으로 이렇게 안정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었고, 중층으로는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잘 잡고 있으면서 한반도가 완전히 그냥 뭐 열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풍도 뚫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이 연쇄적으로 한반도를 패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층 모두 고기압이 지배하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기압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필리핀 앞바다에 이렇게 상승 기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듯이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공기가 한반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헤들리 순환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고기압 중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티베트 쪽에도 이렇게 열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상층으로 강한 상층 고기압이 발달한 것입니다. 작년 말고는 1994년도가 제일 더웠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열대야 평균 일수는 16.6일이었고 작년엔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가 영향을 주고 있었고 두 번의 휴대 태풍이 있었는데 반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대고가 더 강했고 효자 태풍이 아니라 불의 태풍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가 아니라 당시 니노 3.4 구역은 중립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폭염 특징을 보자면은 원래 여름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소나기입니다. 아주 덥다가 소나기가 내려서 시원해져야 되는데 작년 폭염이 왔을 때는 소나기가 거의 안 왔고 혹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여름이라면 이렇게 울긋불긋한 정란운이 발달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게 바로 여름 날씨의 묘미인데 작년에는 소나기가 없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파랗고 겨울철에 이러면 좋으려면 그러면은 소나기도 안 내리는 폭염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 중층과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자리 잡으면서 한반도가 말 그대로 위아래로 다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되어 상승 운동이 억제되고 하강 운동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상승한다 하면은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던 고기압 중심이 공기를 하강시키는 바람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소나기를 판별하려면은 쇼월터 대기 불안정 지수라는 대기 불안정 지수를 통해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음액값이 갈수록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건데 쇼월터 지수가 거의 10 혹은 5에서 10 정도로 되게 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 선도를 보시면은 케이프 값보다 시인 값이 더 커서 위 잠재 불안정 농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류가 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하면은 바로 하강하니까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수 없었습니다. 날은 계속 뜨거워지고 햇빛은 계속 내리쬐고 소나기가 안 내리니까 폭염은 계속 심해지게 되어 7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폭염도 폭염이지만 우리를 더 괴롭힌 것은 바로 열대야 현상입니다. 열대야 현상이란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건데 작년에는 열대야 현상이 되게 오래 갔고 밤에도 더우니까 잠도 못 자고 모기는 모기대로 앵앵거리고 그냥 되게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폭염을 기승 부리다가 하나의 희망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바로 태풍 종다리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일본으로 북상하는 중에 동풍을 유도하였는데 이 동풍이 편서풍과 만나 수렴하게 되면서 이렇게 영서 쪽을 중심으로 수렴이 발생하여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당시 기상청에서 행사가 있어서 시청 광장에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청에 시간당 50mm 이상 강도의 소나기가 쏟아부었습니다. 당장 바로 앞에 있는 더 플라자 호텔은 물론이고 남대문 방면 건물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매우 굵은 비가 내렸습니다. 당시 모습을 보겠습니다. 2.1고도라는 게 평행고도인데 이때부터는 공기가 부력을 잃기 시작하는 고도입니다. 2.1고도가 높을수록 정란운이 더욱더 높이 발달한다는 얘기인데 2.1고도가 당시 150헥토파스칼이라는 얘기는 14km 정도로 강하게 발달하는 구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KF가 2943줄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상승 모션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SSA 지수가 -3.2 리프트 인덱스가 -3.4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레이더를 보시면은 제가 위치했던 이 서울 중구를 중심으로 강한 핵이 존재했는데 시간당 60mm 강도로 쏟아부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소나기가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도 잠시 소나기가 내려서 그날은 시원했지만 이 태풍 종다리가 폐현상을 일으키면서 폭염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풍 종다리는 불호 태풍으로 기억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했고 태풍 종다리가 일본에서
서진을 하고 있는데 동풍을 유도하면서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게 되어 서쪽 지역을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편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가뜩이나 뜨거운 상태인데 하층에서 덥고 건조한 공기가 더 유입되니까 폭염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7월 30일날 반포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당시 하늘은 되게 이쁘고 진짜 평화로운데 39.1도로 땅은 불지옥이었습니다. 39도까지 올라가다가 마침내 작년 8월 1일 4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공식 기온은 39.6도였지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는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하였습니다. 이건 당시 제가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온도계가 40도 찍은 것을 제가 찍은 모습인데 어마무시했던 폭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온입니다. 포함하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하남과 광주시, 남양주시, 서울 동쪽을 중심으로 40도가 넘었습니다. 여기 이 검은색 구역이 바로 40도가 넘었다는 얘기이고 서울 공식 기온은 40도가 넘지 않아서 39.6도였지만 특히 강원도 홍천의 경우 41도까지 올라가면서 어마무시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태풍 종다리가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동풍이 불게 되면서 비근의 팬해상이 발생하여 서울 및 영서 지역의 폭염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 태풍 종다리 때문에 악몽이었습니다. 참 폭염이 계속되면서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수박 한 통이 53,000원. 이게 말이 돼요? 53,000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명품이라 해도 5만원 찍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진짜 작년에 진짜 대단했어. 아유. 그렇게 계속 더운 날이 이어지다가 8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서 가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8월 16일날 제가 시청에서 찍은 모습인데 멋지지 않나요? 파란 하늘에 맑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는데 진짜 이날 저 울었습니다. 와, 너무 시원해가지고. 실제 기온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IDL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린 작년 8월 1일 최저 기온과 최저 기온인데요. 8월 15일을 기점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고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열대야라는 게 25도를 기준이니까 이렇게 8월 16일날을 기점으로 열대야가 종료되었고 이는 한 달 만의 기록입니다. 네, 당시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한 달 만에 폭염 경보가 해제되었고 27일 만에 열대야가 해제되었는데 원래 열대야라면은 25도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레이벨에서는 노란색이 나와야 되지만 노란색이 하나 없고 다 초록색으로 25도 이하였습니다. 심지어 이게 서울 근교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제 2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아주 좋은 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1994년도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가을 날씨가 왜 일어났을까요? 당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시면은 이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원된 기압능인데 기압능이라는 것도 그 고온화 성질이 있는데 반대로 건조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다는 이 성질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은 그 동해 북동부를 중심으로 고기압이 있는데 이 고기압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서 한반도에 동풍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습도도 낮고 차가운 동풍이 부니까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그렸던 모식도인데 고온 건조한 중국 기압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차가운 북동풍이 유입되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늘이 매우 맑았는데 이 맑은 하늘에서 야간 복사 냉각이 일어남에 따라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지상에 쌓여있던 열기가 모두 우주로 빠져나오게 되어 아침 최대 기온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 눈비아가 중국 상해로 북상하면서 이거 역시 동서 기압 변동력을 강화시켜 차가운 북동풍이 잘 유입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풍은 그래도 나름 효자 태풍이라고 볼 수 있고 차가운 북동풍과 건조한 기압능 그리고 야간 폭사 냉각이 가을철과 같은 날씨를 이어지게 함에 따라 열대야를 해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 솔릭이 북상하게 되면서 전면 단계가 유입되어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태풍 솔릭은 굉장히 유명했죠. 자, 서울을 관통한다, 부산으로 간다 이렇게 난리쳤는데 막상 서울에 오지 않고 되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태풍 솔릭이 왜 그랬을까요? 당시 태풍 솔릭은 그 태풍 시마론과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태풍 시마론이 북상하면서 이놈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지상류를 모두 다 먹어버린 바람에 태풍 솔릭으로 가야 할 지상류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태풍 솔릭은 북쪽에서 당겨주거나 아니면 남쪽에서 밀어주는 어떠한 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굉장히 감소되었고 이렇게 감소된 이동 속도로 인해서 동성이 일어나면서 차가운 물이 표층으로 끌어올려지는 바람에 태풍이 자체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서울로 오지 아니하고 대전으로 북상했는데 그래도 태풍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북상했으니까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고맙다기보다는 다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을 장마가 공습합니다. 당시 8월 28일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찍었던 모습인데요. 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레이더 영상입니다. 당시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일단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나갔고 그냥 서울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통과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30에서 50
최대 70mm 정도의 강도의 비구름인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뭐 서울 마포, 특히 도봉구나 의정부, 남양주, 뭐 일산을 중심으로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는 과정에서 차가운 기단이 남하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가을 장마이고요. 그냥 여름철 데자뷰 같지 않아요? 진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니까 암체도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보자면은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남풍은 상승기류를 암시하고 또한 이렇게 또 등압선이 층우선을 가로준다는 것 역시 강한 상승기류를 암시하는데 또 층우선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 사회 중심으로 강한 대류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류도 활발해 상승기류도 폭발적이니까 비구름이 되게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바로 커플링이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부터 하층 제트가 유입되었고 이렇게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었는데 상층에서는 제트 기류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트 입구 남쪽으로 제트 발산 구역이 위치하기 때문에 하층 수온과 상층 발산이 원활하게 되어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장마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좀 많이 내렸고 특히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를 중심으로 거의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을 장마 이후 서울 한강의 모습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아무래도 한강 수위가 많이 상승했죠. 그래도 가뭄은 사라졌으니까 그건 다행인데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네, 그렇게 작년 여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여름 어떠셨나요? 진짜 말 그대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작년 여름을 무사히 이겨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와, 진짜 작년만 생각하면 올해는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도 이제 올해도 여름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부디 내년 여름에는 이러지 않길 바라며 이상으로 작년 여름에 대한 고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